지금도 혹시 같은 동아리인가요? 리더십만 있다고 좋은 걸까요? 오로지 내신에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한양대 오는 애들이 정보만 못할까 정보도 잘할까? 또 멘탈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정말 대학 입시가 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조금 추천하고 싶은 대학들 중에는 이제 자, 안녕하세요. 독립버스의 동영쌤입니다.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시고 이제 입시 상담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중점 원당고 2학년 재학 중인 김민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엄마 조희련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입시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나요? 일단 생기부의 방향성이나 단순히 공부 말고도 종합 전형 통해서 가려고 하는데 생기부를 어떤 식으로 채우는 게 유리한지 잘 몰라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조금 어떤 게 조금 궁금하실까요? 9등급 쪽에서 5등급제로 바뀐 그 등급도 그렇고요. 제가 또 자녀가 하나이다 보니까 그 입시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전형 같은 게 전혀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민규는 희망대학 한 3개. 네, 3개만 뽑아볼래? 상이 한양대, 일단 중이 이제 인하대, 하가 인천대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상, 중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 희망사항은 그죠, 희망이니까. 네,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와우. 나갈래 잠깐? 이제 한양대가 두 분이 이제 겹치는데 한양대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기계공학부 관련해서 제가 좀 인터넷을 찾아봤을 때 한양대가 가장 좋다고 다 인지도나 명성 쪽으로는 공대는 한양공대 예,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겹쳤네. 운이 좋겠다. 그렇죠. 좋네요. 내신부터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1학년 때 성적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어땠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운이 좀 따라줘가지고 정교과 1.85, 국영수사과 1.6 제 기준에서는 많이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 네. 근데 운이 좋았던 것 치고는 그래도 원점수도 생각보다 많이 높고요. 그죠? 공대를 지금 희망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땐 수학이랑 과학이 우리한테는 전공 과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학도 잘 하기는 했고 영어도 잘 하기는 했는데 기타 과목 있죠? 정보,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궁금해요. 어떤 참사가 있었는지. 정보는 이게 수업을 그래도 제가 좀 듣는 편이긴 한데 아, 들었어, 수업을? 네, 근데 수업을 듣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데이터 과학은 제가 그 흥미를 잘 못 느꼈어요 하는데 그래서 재미가 못 붙이고 그다음에 주요 과목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놓게 되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어 같은 경우도 보면 2등급에서 2학기 때 이제 3등급으로 조금 떨어지고 성취도 같은 경우에서 A에서 B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통수학 같은 경우도 1등급에서 이제 2등급으로 성취도가 이제 B로 간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은 2학년 때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종합전형에서 본다라고 하면 종합전형은 모든 과목을 다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정보와 데이터 과학을 2학년 때 3학년 때 안 좋았던 걸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우리가 이제 이번 연도의 전략이 될 것 같고 생각해보면 한양대 오는 애들이 정보만 못할까 정보도 잘할까 정보도 잘하고 그쵸.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지금부터 조금 잡아야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이해를 못했건 이해를 했건 시험 대비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선택한 과목이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에. 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는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정보나 데이터 과학처럼 3, 4등급 나오는 과목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고교학 전제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현실로는 좀 안 와닿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선택 과목을 봤을 때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고, 예, 그리고 맡기는 방법밖에 없는 지금 현재는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뭐 도와주고 싶어도 어떻게 도와줄지 예, 모르겠고. 제가 그걸 감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결을 조금 보면
이제 미인정은 없고 네. 근데 이제 질병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2학년 때는 지금까지는 조금 어때요? 있나요? 2학년 질병 결석을 한번 요즘 대학들이 이런 출결에 대한 걸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매일 아파. 그러면 얘가 우리 학교 와서 학교를 잘 다닐 수 있을까? 어쨌든 이게 많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는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것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장 궁금한 학생부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어땠어요? 생각보다 다 너무 잘 써주신 느낌. 생각보다 잘 써주시는 느낌이다. 어머님 읽어보셨을 땐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 아주 다행이다. 요새 말로 나빼드구나. 이 정도. 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3가지가 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우선 학업 역량을 먼저 말씀드리면 융합적 사고라든지 학술적인 용어라든지 이런 적정 수준의 심화라는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엔트로피 이런 키워드도 들어가 있고 역학 에너지 보존 이런 것들도 잘 들어가 있어서 이런 맞춘 어휘들을 조금 나온 부분들이 있고, 융합적 사고력이라는 것들은 이제 영어랑 공학이랑 뭔가를 연계시킨 부분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통합과학이랑 그 안에서 이제 안전공학이랑 뭔가 또 연계한 부분들. 아쉬운 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개념적인 부분들이 적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탐구했다, 분석했다까지만 써 있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공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쓸 거잖아요. 원서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있다라고 해서 좋다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친구야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역량들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을 보죠. 기타 과목이었던 부분들에서 3, 4등급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감점일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진로 역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진로 역량은 말 그대로 진로와 맞춘 과목들을 선택했니? 가장 좋은 건 1학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계공학과라는 이제 일관성이 나왔다라는 거, 그분들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이 친구가 뭔가 학교에서 시켜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했던 자기 주도적 이런 키워드들이 조금 잘 드러나 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동아리가 조금 아쉽다. 동아리에서 한 활동 부분. 지금도 혹시 같은 동아리인가요? 지금은 옮겼습니다. 어떤 동아리로 옮겼어요? 수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로. 그럼 1학년 때 이 동아리를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다른 동아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얘 역량이 뭐지? 여기서 한 활동이 뭐지? 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 이제 공동체 역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공동체 역량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리더십만. 그러니까 반장해야 돼요. 부반장해야 돼요. 왜? 왜 하려고 하는데? 리더십 적히잖아요. 리더십만 있다고 좋은 걸까요? 공동체 역량에서 크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중재해서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변화했냐를 보고 싶은 거지, 무조건 반장했다 얘 리더십 있겠네 꼭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드러내려면 반장을 하면 조금 좋으니까 그런 거지, 수월한 거지. 반장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애들은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학습 부장도 있고 국어 부장도 있고 많아요, 할 수 있는 건.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팀 프로젝트 동아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반장 부반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적히고 싶은 역량이 뭔지를 조금 더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 강점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바른 생활 태도라는 게 잘 드러나 있고, 그분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고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학교 폭력이 없다라는 거. 조금 너무 단조로운 동사 활동들을 조금 했다, 그 부분만 조금 다듬으면 될 것 같고, 각 과목별로 조금 넘어가 보면 이제 공통 국어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왜 지금 드론인가라는 거를 연계 독서를 해서 기계공학이랑 로봇 드론 탐구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그냥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2학년 때 이거에 대한 부분을 또 연계시킬 수 있는 거죠. 수학은 여기서 이제 야구공, 투구, 각도 뭐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걸 향상시켰고,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성적이 한 등급이 떨어졌던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공부를 잘 하고 있나요?
결과는 좀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거의 가장 큰 어떤 전략의 좀 차이가 뭔 것 같아? 1학년과 2학년에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었거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낮게 본 것 같아요. 아, 가볍게 봤다? 공부 시간을 1학년 때보다 조금은 늘긴 했는데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 2배 늘려야 돼. 진짜 그 정도로 늘려야 반영이 돼요. 심화, 탐구, 독서 이런 건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어. 탐구했다. 발표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많이 없었어, 1학년 때는? 네. 근데 그거 기회가 있는데 안 한 거야?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안 한 거야? 기회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안 한 거. 그게 티가 났어요. 제가 민규의 학교생활 안 봤는데도 그 기회가 없는 게 아닐 텐데, 왜냐면 다른 애들은 써 있어요, 거기에. 발표를 주도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제출까지 했고, 막 이런 게 다 있는데, 없으니까, 아, 이거 티가 조금 났겠다. 그럼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발표를 더 적극적으로. 두 손으로 들어, 그냥.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버려. 웬만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모든 거는 참여한다. 근데 이제 질문 사항에도 남겨놨지만 어디까지 뭔가를 참여해야 되냐라는 부분인데, 공부 시간과 학원 시간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까지. 그거 한다고 학원 빠지고 뭐 빠지고 하는 거는 안 돼요. 학원과 내 공부 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하면 돼요. 다만 선생님이 조금 추천하고 싶은 거는 공동교육과정. 다른 학교 가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가서 듣는 거 있지? 그런 거는 너에 대한 흥미나 역량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또래 멘토링이나 대학 탐방 그런 것들, 뭐 과학 박람회도 있고, 그 인천 아시아대에서 또 애들 과학 축전이란 거 알아? 그런 거 엄청 하느라 바빠요. 근데 그거를 시험을 제쳐두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졸업생 중에. 결국은 재수했습니다. 수능으로 갔어요. 이번엔 영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어 글쓰기를 이제 전공, 거중기와 구조와 과학적 원리를 다루면서 조금 연계시켰다라는 부분이 조금 잘 되어 있고, 성적까지도 좋았다. 자, 한국사로 넘어가면 한국사도 너무 잘했어요. 비판적 읽기 역량도 함양을 했고, 활기찬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학생이라고 해서 선생님께서도 이뻐하신 티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은 측정 표준 발달과 자동차 기술의 보고서, 그리고 진로의 일치도가 가장 높은 과목이기도 하고 1, 2학기 모두 A가 나왔기도 했고, 이런 자동차공학과 안전공학으로의 응용 연계되었던 부분이 기계적인 응용 가능성을 조금 보여줬고요. 다만 2등급으로 떨어진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죠. 원점수가 47점이에요. 그래서 4등급의 성취도가 D가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이 가장 먼저 물어볼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좋은데 정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사실 공부를 안 해서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부분을 뭔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2, 3학년 때 뭔가 조금 더 보여줘야 된다. 이게 세특이라든지 뭔가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 과학도 마찬가지로 성적이죠. 약점은. 그리고 학생부는 그래도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는 학생부고, 이 친구의 뚜렷한 장점과 진로의 일관성이 잘 보이는 학생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 한양대학교가 학종 서류형이라 그래서 최저 없고 그냥 서류만 보고 평가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적보다 만약에 생기부가 조금 더 강하다면 서류형으로 넣는 건 어떤 전략일 것 같아요? 뭐 서류형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자사 특목고 애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죠. 걔네 활동이 더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성적이 조금 더 뛰어나야 되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 세특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면 거기는 말 그대로 특목자사고 과고 애들이 들어올 거니까, 그럼 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뚜렷하게 더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쓸 수는 있지만 합격 가능성은 좀 낮을 수도 있다. 안 그래도 2학년 세특에선 또 이제 물화생지 나뉘잖아요. 네. 또 이 친구가 또 기계공학과니까 물리 쪽에서 세특을 정말 잘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앞으로 이제 방향성 학생부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스토리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화생지나 혹시 만약에 인공지능 기초나 이런 과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들어서 정보에서 약점을 인지하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조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과목들이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한 공동교육 과정을 조금 이용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학 동아리를 들어갔다라고 했으니까 로봇이나
기계공학과 관련돼 있는 심화 탐구라든지 실험들을 분석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성적까지도 잘 나올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심화와 확장의 연쇄성을 만드는 거. 1학년 때 우리 마찰력이랑 윤활유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잖아요. 그럼 2학년 때는 베어링 쪽으로 넘어와서 자동차 엔진 효율 쪽으로 넘어온다든지. 2학년 때 성적이 너의 3학년 때 원서를 조금 결정할 것 같아. 정보 D 맞은 거 어쩔 수 없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잘 하는 거. 심화, 확장, 연쇄 이거만 계속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잘하고 있어요. 다른 어머님께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는 거. 모의고사로 살짝 넘어가면 모의고사 등급은 지금 저랑 원점수 다 있는데 그러니까 2, 3등급 정도 돼요. 괜찮아요. 내신은 들어가진 모의고사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최저 등급 뭐 3합7 뭐 이런 거는 지금 못 맞춰도 되니까 오로지 내신에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딱 2학년 때 지금 떨어진 과목들 수학이랑 특히 과학 쪽 지금 그 과목들 많이 생기면 될 것 같고 특히 수학은 1등급이었잖아 원래. 다시 탈환해야지. 맞지?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그 시험 대비 그 시간이요. 그 투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체감이 다르잖아요. 1학년과 2학년에. 그래갖고 중간고사 아빠랑 기대를 했어요.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아빠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노력을 한 걸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과가 나쁘더라도 그냥 응원해주자 그랬는데도 아쉬웠죠. 네, 마음이 많이 아쉬워.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많이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그만큼 안 나오니까 또 멘탈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따뜻한 생각을 가진 어머님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대학 입시가 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내신 등급이랑 한번 대학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등급제 기준으로 보니까 전교과로 하면 한 1.8 정도가 나와요. 1.85 정도. 그리고 국영수 과로 하면 한 1.6까지는 가기는 하는데 우선 1.8 기준으로 한번 보면 5등급제에서 1.8 정도라면 9등급제면 한 2.7에서 3.1 정도가 돼요. 과연 2.7 일반고 과학중점학교에서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한양대 거 조금 입결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입결이 9등급제 기준으로 1.5 정도가 나와요. 5등급제라고 하면 1.03에서 1.09 사이에 들어와야 돼요.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으로 할 거기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우리가 자사고 애들 들어왔을 때도 뭔가를 조금 해볼 수 있는 정도. 종합전형으로 한양대학교를 조금 보면 9등급제 기준으로 2.4 정도가 돼요. 5등급제에서는 이제 1.4 정도가 돼요. 국영수 사과 전 과목에서 우리는 1.8이니까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뭐 이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자사 특목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제가 조금 라인을 봤었을 때는 만약에 오늘이 3학년 때 원서를 쓰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한양대는 쓰지 말라고 이제 권유를 조금 할 것 같고 근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정도의 한 장 정도라면 쓰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질러보는 겸. 아무리 원당고가 입결이 좋고 잘 보낸다 하더라도 3등급이 한양대를 합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선에서는 중경회시 건동원 국순 세단 라인 안에서는 해결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조금 말한 거니까 우리가 시험이 그래도 몇 번 남아있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를 진짜 아까 말한 대로 1.06 정도까지 올려본다라고 하면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그렇고 예를 들면 숭실대가 교과 전형입니다. 먼저 9등급제 기준으로 2.3 정도가 나와요. 1.4에서 1.5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과는 국영수 과를 반영할 수도 있고 국영수가 사를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영수 과로 했을 때 우리 1.6이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추가까지 보면 뭔가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교과 전형만 먼저 쭉 말씀드릴게요. 인하대학교는 2.3 정도예요. 인천대는 2.7에서 한 3.0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라인까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건 이제 종합전형이겠죠, 사실. 근데 종합이어도 민규가 만약에 성적이 조금 약점이라면 최저 무조건 있는 게 낫죠.
최저가 있는 게 난데 중경외식, 국순세단 요 라인까지는 최저 있는 데가 많이는 없어요. 만약에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면접 있는 전형을 써야 되겠죠. 나를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으로 조금 넘어와 보자면 인하대가 면접형 전형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2.8 정도가 나오거든요. 조금 이제 높은 데로 조금 보자면 뭐 홍익대 먼저 말씀드리면 기계 시스템 디자인 공학과라고 있어요. 여기도 한 2.3 정도 돼요. 근데 거기 최저도 3학 8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익대학교가 3화 8, 한국사 4등급. 제가 보는 라인들은 우선은 가장 위가 중앙대학교 1.7 정도예요. 1.1에서 1.2 정도 아이들이 이제 일반고에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아이들은 특목자사고 아이들이겠죠. 그래서 최대한 성적을 올려놓고 그럼 중앙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향으로 써놓고 나머지 인천대까지만 보고 우리가 뭔가를 조금 하면 될 것 같고, 조금 추천하고 싶은 대학들 중에는 이제 시립대학교에 기계정보공학과라고 있어요. 3.7 정도가 나와요.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조금 봐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일반고는 그래도 한 2.5 정도의 등급의 아이들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럼 1.5에서 1.6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희망을 보자면. 그래서 만약에 6개를 조금 추천한다라고 하면 조금 오를 거 예상하고, 중앙대 기계공학부, 경희대학교 기계공학부, 인하대, 숭실대, 단국대, 시립대, 인천대. 최대한 면접이랑 최저가 같이 있으면 민규는 그 약한 성적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수능 최저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많이 못 맞춰요. 그리고 면접을 생각보다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면접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용하면 경쟁률이 반으로 주는데요. 그걸 이용해야죠. 대학 라인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한양대를 꿈꾸겠다 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수능을 다 1등급을 찍는 걸로, 학생부는 지금부터 잘 채우면 되니까. 만약에 수능까지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논술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정도 대학 라인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만약에 민규가 인천대만 붙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재수를 시키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니라고 할 건가요? 어머님 입장. 저는 그냥 인천대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고생하는 것 때문에. 네. 민규는 어떨 것 같아? 인천대만 붙었어. 저는 그냥 다닐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제가 반수나 재수를 해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잖아요. 제가 그 드문 사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네요. 차라리 그냥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받아들이겠다. 네. 최선을 다해 해보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어쨌든 민규는 성적이 아쉬운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 고작 첫 시험이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그래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3학년이었으면 저희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3학년이시면 뭐 이미 4등급을 맞아와? 자, 오늘은 일반고에서 5등급제 기준에서 1등급에서 2등급 사이의 학생부 성적과 생기부를 분석하고 입시 상담을 한번 진행을 봤는데 어떠셨을까요? 입시 설명회를 자주 다니고 그랬는데도 거의 3초 컷이에요.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는 민규 성적과 생기부를 대비를 해서 두 분께서 잘 파악을 해주시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채워야 될 점이나 그런 것들 잘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 다 제가 자, 오늘 독립버스 입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에 대한 정보나 입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